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특강 이후로는 두 번째 시간이고 실질적으로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튼 저번 시간에 드렸던 말씀과 방향성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업 들어오게 되면요, 저번 시간에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저번 시간의 연결성을, 강의와 연결성 자체를 얻을 수 있게 할 거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강의를 제 거를 그냥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좀 들을 수 있다, 듣겠다 이런 마음으로서 보자는 그런 취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저번 시간 드렸던 말씀 중에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는 거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또 한 3초, 5초 드려볼게요. 자, 떨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보자 말씀드렸죠? 문제 유형으로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인문 강의에서는 뭘 보자는 말씀이었어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풀이법보다는 이 문제들이 도대체 뭐가 나온 거지? 이걸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시문 딱 봤습니다. 왜 제시문 가지고 구분했었죠, 여러분? 제일 보기 쉬우니까, 여러분. 제일 눈에 띄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형을 정리해드리거나 문제 풀이법도 있으면 거기다 문면 보세요. 그냥 이런 게 있겠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구분했을까 생각해 보신 겁니다. 왜 제심 가지고 먼저 구분했다고요? 제일 보기 쉬우니까요. 자, 몇 가지 유형했습니까, 여러분? 5가지였습니다. 뭐였죠? 언, 법, 또, 규논이었어요. 이렇게요. 언어형이었고요. 법률형이었고요. 세 번째 뭐였죠? 이렇군요. 까먹을 줄 알았더니 언법도 규노하니까 도도 뭐더라? 도 비오고 나오시겠네요. 그렇죠? 네 번째는요. 규칙이었고요. 보통 보니까 똥글뱅이 주고 조건 주던 거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는 논리형이 있었어요. 그렇죠? 논리 퀴즈였는데 보니까 선생님 어떤 건 도대체 규칙 문제와 어떤 논리 문제는 참 구분이 안 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규칙은요. 주어진 조건만 제대로 밟아가면 되는 것. 마치 미로 찾기 하는 것 같은 게임이었던 말씀드렸고 논리 게임 쪽이라든지 논리 퀴즈는 어떤 걸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어진 걸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정말 끄집어가서 경우의 수를 나눠서 문제를 푸는 것. 이것이 바로 논리 게임 유형. 여러분 많이 힘들어 하시죠?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내가 논리 쪽이 왜 힘들었을까? 논리 게임이. 많이 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유형은요. 있는 그대로 그 주어진 것만 가지고 노는 게임이라면 논리 게임 유형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힘든 거라고, 여러분. 근데 그걸 모르시고 난 그냥 수학을 못해 이런 걸 안 해봤어요, 게임 안 해봤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원래가 힘든 게 주어진 통해서 새로운 걸 끄집어오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린 거죠. 이렇게 언법도 균형 가지고 정해봤고요. 자, 정신을 보자면 이제는 그거 말고요. 문제지 있죠? 그쵸, 문제지요. 딱 보면 무엇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걔를 정리해본다면 몇 가지 있다 말씀드렸어요. 4가지였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뭐였던 거죠? 네, 맞아요. 일치한지 불일치한지 너 이해하고 있니? 이겁니다. 그죠? 두 번째 뭘까요? 적용해보는 겁니다. 자, 원칙이 있었지? 봤어? 네. 요거 가지고 그대로 적용해봐. 그렇죠? 따라서 앞에 건 뭐 있었어요? 이해 같은 경우는 그냥 가지고 들어가는 거였던 거죠. 두 번째는요. 요걸 가지고 적용만 시켜보는 겁니다. 세 번째 뭐예요? 추론이에요. 이제 뭐예요? 요걸 가지고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서 문제를 풀어봐. 이거 추론형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뭐죠? 평가입니다. 이것은 비판 쪽인데 이것은 사람 판단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따라 나오더라도 진짜 한두 문제 정도로 가볍게 나오는 것이 평가라는 말씀드렸고 이 평가 쪽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로스쿨에서 보시는 추리 논증과의 말씀드렸죠. 그래서 추리 논증은 과목에서 갖고 올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요. 그런데 그쪽에서 평가 쪽은 굳이 가지고 올 필요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요런 게 나온다 정도로 가볍게 보시면 된다 말씀드렸었고 이것은 기본 강의 끝나고 9월이나 10월 때쯤 제가 특강이라든지 심화 강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형식으로 강의해드리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여튼간에 여기까지는 문제 유형이었고 그럼 이거라 말씀드렸어요. 이런 문제 유형을 나누는 것이 궁극적으로 왜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말씀드렸었어요. 그쵸? 다시 한번요. 단순히 문제가 여러분 부탁입니다만 기본 강의라든지 이런 거 공부하실 때 보면 대부분 이렇게 문제를 유형별로 나눠서 공부하시죠? 무슨 문제 유형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유형을 나눈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 유형을 나눴으니까 so what이 중요한 거죠. 도대체 뭘 기를지. 따라서 인문 강의 하시고 이렇게 해서 발빠르게 움직이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 강의 때 정해드릴 텐데 제 강의의 특징이라 물은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문제의 해설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분께서 사고를 어떻게 할지 사고하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보고 노력해볼 겁니다. 따라서 부탁인데 여러분 저랑 어떤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같이 하실 분 있다면 제가 드리는 질문에 겉으로 답을 안 주시더라도 속으로라도 계속 머리를 움직이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 좋은 사람을 만들거든요. 좋은 질문을 많이 가질수록 좋은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관점을 심어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질문 드릴 겁니다. 그걸 여러분께서 항상 파악해보도록 해보세요. 그래서 전에 시간에도 어떤 말씀 드렸었죠? 이렇게 A, B, C, D가 빠짐없이 싸웠대.
하나, 둘, 셋. 이제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쵸? 분명히 월요일만 하더라도 제가 A, B, C, D가 빠짐없이 싸웠대 이럴 때는요. 무슨 말이야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요. 하나, 둘, 셋, 몇 가지? 6가지. 경우에서 나눠보세요. A, B, A, C, A, D. 그렇죠? B, C, B, D, C, D가 딱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적인 것을 넘어서서 정신까지를 여러분께서 한번 음미해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면 제가 드리는 질문들을 자꾸만 정리를 해보라는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여쭙거나요. 한 5가지 정신들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첫 번째 뭐 있었어요, 여러분? 동반일구 뭐 했었습니까? 언어 매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동일한 말이든지 반대말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시켰든지 아니면 걔를 구체화시켰든지 저번 시간에 연습을 좀 했던 것 같은데요. 맞죠? 네. 두 번째 또 뭐였었습니까? 네, 수리 능력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수리 관련돼서는 이렇게 한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사칙 연산을 넘어서 어떤 정말 엄밀하고 정밀한 계산 능력? 그건 아닙니다. 그냥 사칙 연산 중에서 몇 가지 정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정도까지 나누기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수리적인 센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면서 어떤 걸 정리드렸죠? 대소관계를 본다든지요. 아니면요. 숫자들을 플러스 6, 마이너스 5, 플러스 5, 마이너스 6 다 더하면 얼마? 하나, 둘, 셋. 0이었던 거죠. 왜? 플러스 6, 마이너스 6 시키니까 0이고요. 마이너스 5, 플러스 5 시키니까 0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학적인 센스를 좀 필요로 한다는 말씀드린 거죠. 또, 제 강의 또 제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면요. 이겁니다. 오칠해드리거든요. 저번에 했던 강의를 좀 이해해 주시면 조금 더 오칠해드립니다. 수리와 관련된 조금 더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홀수 더하기 홀수는요. 하나, 둘, 셋. 홀수 곱하기 홀수는요. 하나, 둘, 셋. 짝수 더하기 짝수 하나 둘 셋. 짝수 곱하기 짝수 하나 둘 셋. 잘했습니다. 자 이젠 또 올려보겠습니다. 홀수 곱하기 짝수 하나 둘 셋. 홀수 곱하기 홀수 말고 짝수 곱하기 홀수는요? 희한하시네요. 홀수 곱하기 짝수는 짝수로 금방 나셨는데 짝수 곱하기 홀수 하니까 짝수. 아마 제 말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가 봅니다. 여쭤볼게요 이제요. 홀수 곱하기 짝수 곱하기 짝수는 하나 둘 셋. 홀짝짝 해볼게요. 곱해보세요. 홀짝, 홀짝, 홀은 하나, 둘, 셋. 좀 떨어지시죠, 여러분. 그렇죠?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혹시 홀수와 짝수 했을 때 홀수와 짝수라는 말을 떠올렸습니까? 아니면요? 그 자리에 1과 2를 집어넣으셨습니까? 자, 1과 2를 집어넣어 볼까요? 홀수 더하기 홀수 하나, 둘, 셋. 몇이 되는 거죠? 2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됐죠? 그럼 해볼게요. 홀짝, 홀짝, 홀을요, 다 곱해보세요. 홀짝, 홀짝, 홀. 하나, 둘, 셋, 몇이에요? 1, 2, 1, 2, 1 아니겠습니까? 몇이에요? 4죠. 1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1이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아침 9시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곱하면 4죠? 그럼 뭐예요? 짝수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런 수학적인 센스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단순하게 이것은 실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 있었던 거죠. 홀수 곱하기 홀수 곱하기 홀수다. 홀수 짝수 홀수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사람하고요. 그렇지 않고 홀수와 짝수에 뭘 집어넣으셔? 1과 2를 집어넣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말씀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학적인 어떤 센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정말 무슨 뭐 계산을 엄밀하게 된다 이런 것을 묻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논리 능력을 말씀드렸죠. 논리 능력 한마디 추리 능력을 말씀드렸어요. 이 추리 능력이라는 것은 뭐라는 말씀드렸죠. 주어진 걸 통해 새로운 걸 끄집어내는 것이다. 이걸 위해서 반드시 님께서 명준이라든지 배우셔라 말씀드렸었고 단지 그것이 기후로 이런 말씀이 아니었던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어떻게 사랑해도 아프죠. 이별해도 아프죠? 우린 사랑 또는 이별하죠. 하나, 둘, 셋. 우린 아프지 않습니까? 이걸 보통 우리가 양도문법 배우지만 양도문법 따로 배우고 후권부정 따로 배우고 그리고 나서 막상은 이렇게 문제가 언어로 나오면 모르고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항상 내가 그 공식을 배우실 때 걔를 응용할 수 있도록 체화시키는 연습이 좀 필요하십니다. 그것은 제가 귀에 닿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논리학 특강을 좀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제가 보기엔 우선 논리학을 중요시 여긴 것은 언어 논리 쪽이시죠. 그래서 우선은 언어 논리 선생님께서 부탁을 좀 드려보고 혹시 제가 느끼기에는께서 감이 떨어졌거나 모르신다 싶으시면 따로 제가 수업 정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질문 있으면 말씀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요 어떤 능력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요. 정보, 정리, 능력 정리드렸어요. 여러분 정보, 정리, 능력 저는 몇 가지로 정보를 정리한다고요? 5가지요. 첫 번째는 명제 논리. 두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 그렇죠? 세 번째는요, 도표. 네 번째는요, 기호요. 기호 해봤자 동그라미, X, 세모, 화살표 위 하나, 비례, 사표 밑으로 하나, 반비례. 됐죠? 다섯 번째는요, 그림을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따라서요, 문제를 딱 볼 때 이제 뭡니까? 2가지 창을 떠올리신 겁니다.
뭐죠? 이 글이 무슨 말인지, 이 표가 무슨 말인지, 이 법률이 무슨 말인지는 내용의 창과 함께 무슨 창이죠? 형식의 창이에요. 내가 요 놈을 어떻게 요리해 줄까? 그래서 어떤 형식을, 이걸 표로 정리해 줄까? 아니면은 이것을 내가 명제 형식으로 정해 줄까? 아니면 내가 이걸 그림의 형식으로 정해 줄까? 요거를 떠올리도록 연습을 시켜 드릴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언어 쪽 문제로 들어가도록 해보죠. 자, 언어 쪽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 시간 또다시 정리해 본다면 중요한 게 뭐라 말씀드렸죠? 단어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단어와 연결이라든지 비슷한 말, 특히 대명사 처리라든지 연결사, 접속사 등등요. 이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었고, 또 어떤 말씀드렸었죠? 전 무슨 놈이라고요? 하나, 둘, 셋. 변태 같은 놈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요, 두 가지가 무슨 관계일 때? 수식하고 수식된 말일 때. 정보 몇 개라고요? 두 가지라고요. 그렇죠? 그럴 때는 께서는 어디에 많이 꽂히신다고요? 스포트라이트 받는 수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머 변태래 여쭤보죠. 저 사람 변태래 하나 둘 셋. 걔 남자 여자예요. 모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변태면 대충 남자겠지. 재심은 절대로 남자란 말이 없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연습 시켜드렸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했었어요. 성희롱도 했어요. 수업 때 성희롱도 했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바뀌었을 겁니다. 저 노예요. 제가 가슴 만져도 돼안돼요?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남자라면 못 떴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언제 노예가 여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런 말씀드렸던 거죠. 이처럼 이런 능력들을 키워드린 주신 뭐냐면 사안 판단이 점점 어려워진다면요. 제가 보기에는 추론적 능력을 더욱더 물을 겁니다. 지금 솔직히 사안 판단 양으로 승부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복잡하게 양으로 한 것은 이제 한계 치달았습니다. 이제 뭐죠? 추론적 능력을 물어볼 겁니다. 추론적 능력의 핵심 뭘까 여러분? 정확한 정보를 판단하고 습득한 능력이에요. 이 연습을 자꾸 시켜드릴 겁니다. 언어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를 이 문제를 통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글을 딱 읽을 때 여기서 여러 가지 방법 말씀드렸는데 디렉토리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제 아마 오늘 공부하실 내용이겠지만 벌 얘기 나오세요? 미즈 나오죠? 벌 딱 보니까 어떻죠? 그림 그려지십니까? 오케이. 여러분 행성도요. 지구 행성과 목성형 그려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탁탁 하는 겁니다. 무엇과 무엇이 있는데 이것은 뭐로 나눠지는 거지? 그럴 때 뭘 떠올리죠? 디렉토리를 딱 떠올려 말씀드렸었고요.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사과 시다. 두 번째 사과. 세 번째 과일. 하나 둘 셋. 제일 큰 벤다그램 파크는 뭐가 있습니까? 과일. 그 다음 뭐가 있죠? 사과.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오케이 있었습니다. 자, 권리와 기본권이라는 권리와 행복주권입니다. 하나, 둘, 셋. 기본권 안에 뭐가 있죠? 행복주권이 있었습니다. 알았죠, 여러분? 어떤 개념 볼 때 기본권, 행복주권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헌법 뭐라는 겁니까? 헌법 뭐에 있었어? 1번 문제였던 거죠. 헌법은요? 뭐 국가를 할 수 있는 무슨 뭐 최고의 법규범이래요. 됐죠? 최고 법규범이래요. 하나, 둘, 셋. 밖에 뭐가 있어요? 법규범이라고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헌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거라고요. 알았죠? 따라서 문장을 바라볼 때 항상 뭐죠? 그걸 나눠서 정리하시고 그 포함 관계를 생각해 보신 것을 꼭 반드시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 정보량을 한결 더 줄여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인 겁니다. 여러분께서 연습을 시켜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요. 주목하라는 말씀드렸죠? 문단 보시면서 딱 본 순간 하나, 둘, 셋 몇 문단 연습시켜드렸죠, 여러분. 그렇죠? 그럴 때 각각의 문단은 보통 뭐로 나눠준다? 주목이요. 주체별로 아니면 목차별로 이렇게 나준 거죠. 예컨대 10세기다. 단번 볼까? 20세기다. 이렇게 해요. 목차별로 시기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장소별로 나오거나 이렇게 나온다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까요? 13페이지죠? 9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거에 복습한 시간은 오늘은 첫날 거 쭉 해드렸고 다음번에도 물론 해드리긴 합니다만 조금은 좀 뭐랄까 시간을 좀 줄여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보시니까 조금 입들이 들리려 하셨는데 저랑 더 친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알았죠? 더 친해지려면 자꾸만 입을 여시고 답변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께서 보니까 또 앞에 계신 분께서 말씀 잘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입을 자꾸 여셔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될 것 같습니다. 책이 나왔는데요. 저도 책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 얼굴이 이렇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거 다행히 예, 저는 소규모로 수험생을 지향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이 책이 많이 팔릴 것 같지 않습니다. 다행히 여튼 사진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민망하긴 합니다만 또 정리해보죠. 이것은 그냥 수험서로서 정리해보면 되겠죠. 네. 자, 13페이지 9번 문제입니다. 한 1분 드려볼게요. 1분까지 못 드리고 30초 드릴 테니까 제 질문 쭉 보시고요. 또 이것도요. 제가 보통 언어형 문제 있으면요. 단순히 문제 묻지 않습니다. 언어형 문제 쳐보세요 한 다음에 제 질문 내용을 제 나름대로 또 물어드릴 겁니다. 어떤 뜻이 알겠죠? 요 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이 제시문을 얼마큼 이해했는지를 제가 자꾸 물어볼 테니까요. 문제를 풀어보시는 분이 있어도
집중하시면서 다시 한번 제시를 보도록 해보세요. 한 30초 드릴 테니까 보도록 해보세요.